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흐린 가을 하늘이 골프장 위로 무겁게 내려앉은 오전. 살랑대는 바람 소리와 잔디,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무거운 골프백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배는 꽤 불러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무거운 골프백을 들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최은주는 30대 후반의 캐디로 현재 8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엘리트 골프장 로얄 그린스에 출근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캐디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거울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오늘도 엄마랑 같이 힘내자. 은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동료 캐디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오늘도 나왔어. 쉬지 그러니? 배가 점점 더 불러 보인다니까.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뭐. 그리고 저희 애기도 엄마랑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요즘 뱃속에서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미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로 돌아갔고 은주는 담당 매니저에게 오늘의 일정을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예약 VIP 고객 2명이 왔습니다. 이런 고급 골프장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었죠. 회원권만 해도 수억이 넘었고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의 성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은주가 카트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값비싼 골프웨어와 선글라스가 그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린 여성은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세련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강민수 회원님, 이지연 회원님. 오늘 캐디를 맡게 된 최은주입니다. 은주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선글라스 너머로 은주의 불룩한 배를 흘끗 보더니 지연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키득거렸죠. 은주는 그들의 반응을 눈치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바람이 적어서 좋은 스코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은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대답 없이 골프백을 내려달라는 듯 카트 뒤를 가리켰고 은주는 묵묵히 그들의 골프백을 내려 정리했죠.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로 향하는 동안 민수와 지연은 계속해서 속삭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캐디님. 첫 티샷을 앞두고 민수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몇 개월 차세요? 배가 꽤 불러 보이네요.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8개월이 되었습니다. 와, 8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래요? 남편이 돈을 못 버나 보네. 민수가 지연을 향해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가세했죠. 그러게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남편이 무능력하신가 봐요. 은주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곧 단단하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원님께서 스윙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티샷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는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은주는 무거운 골프백을 나르며 그들의 경기를 서포트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그들의 조롱과 빈정거림에도 은주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번째 홀에 접어들 무렵 민수와 지연의 조롱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주가 공의 라이를 설명하고 거리를 알려줄 때마다 그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어머, 이 거리는 7아이언으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주가 전문적인 어조로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지연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키득거렸죠. 아니에요. 저는 8아이언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민수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클럽을 건넸고 민수의 샷은 그린을 훌쩍 넘어가 러프에 빠졌습니다. 이어지는 지연의 샷도 비슷한 결과였죠. 하지만 둘 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마치 캐디의 잘못인 양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캐디가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하네. 민수가 지연에게 들리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야. 배만 불러서 골프에 집중을 못하나 봐.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샷을 준비했습니다. 햇살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와 골프장을 밝게 비추었고 먼 산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은주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조금씩 번져갔죠. 6번째 홀로 이동하는 카트 안에서 민수는 은주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캐디님,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의 즐거움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니까요. 헐, 건강을 위해서. 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다니.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아내가 만삭에 가까운데 일하게 하다니.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러는 거예요? 혹시 백수예요? 은주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카트를 운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 힘줄이 붉어지고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죠. 7번째 홀에 도착해서도 민수와 지연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퍼팅을 준비하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은주는 공 라인을 확인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요? 영세 기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알바? 민수가 계속해서 캐묻자 지연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주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싸 안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뱃속에서 움직였고 마치 차마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8번째 홀에서 민수의 티샷이 엉망이 되자 그는 클럽을 땅에 내동댕이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캐디가 운이 없나 봐. 임신한 사람은 운도 없다더니. 지연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임신한 캐디가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은주의 눈가가 부러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대답이 맴돌았지만 전문가로서의 정신으로 참았죠.
하지만 그들의 조롱이 계속될수록 은주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9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벙커에 빠진 자신의 공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제길, 오늘은 정말 운이 없어. 회원님, 샌드웨지로 살짝 띄워서 치시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은주가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쳤고, 공은 여전히 벙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샌드웨지를 모래에 내리쳤습니다.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임신한 여자가 골프장에 있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라고.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도 놀란 듯 했지만 곧 민수의 편을 들었죠. 그러게, 임신한 여자가 캐디라니 정말 보기 싫네. 민수는 은주에게 다가와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네 남편은 뭐 하길래 임신한 와이프를 캐디로 내보냈냐? 그렇게 무능력해. 그 순간 무언가가 은주의 내면에서 부서졌습니다. 7년 동안의 캐디 경험 중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골프백을 내려놓았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야, 경찰 부르나?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지연도 웃으며 거들었죠. 그러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만 말했잖아. 은주의 표정은 이제 차분하다 못해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의 9번째 홀은 갑자기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걸자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먼 산에서는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여보, 지금 골프장으로 와줘. 9번째 홀이야. 지연이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 부른대. 무서워라.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임신한 사람이 캐디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은주는 전화를 끊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캐디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었죠. 결혼해 보셨나요? 은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임신해 보셨나요? 지연님? 은주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일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는지,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회원님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 신분이 뭔데? 저는 그저 임신한 캐디이고, 여러분은 골프 회원이죠. 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들에게 저를 모욕할 권리를 주진 않아요. 민수가 클럽을 땅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당신이 누구랑 말하는지 알아? 내가 이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인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3억이죠.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뭘 잘났다고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남편 불렀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이 상황이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민수는 불안해졌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뭐야, 정말 남편 오는 거야? 와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럴까요? 은주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모욕하는 것, 임신한 여성을 재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괜찮은 행동일까요? 그때 멀리서 고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코스 옆길로 들어서더니 9번째 홀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차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차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부터 남다른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장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그냥 회원님들이 나를 좀 모욕해서. 남자는 천천히 민수와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김태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로얄 그린스 회장이자 최은주의 남편입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커다래졌고 입은 말을 잃은 채 벌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겨우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호는 은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임신했는데 캐디를 한다고 계속 놀리고 당신을 무능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 재수 없다고도 했고요. 태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 뒤 민수와 지연을 향해 냉정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 골프장은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직원들, 특히 임신한 여성을 모욕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요? 태호가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욕하는 것이 농담이 될 수 있나요? 지연도 급하게 거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태호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주는 제 아내이자 이 골프장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태호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캐디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입니다. 골프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민수와 지연은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죠. 태호는 은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오늘은 충분히 일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민수와 지연을 뒤로 한 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와 은주가 몇 걸음 걸어가는 동안 민수와 지연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무십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태호와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임신한 여성을, 그것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잠시 민수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셨나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요. 민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박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생각 없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시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모욕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빗방울이 이제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먼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은주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었습니다. 내 아내는 이 골프장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태호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캐디를 하는 것은 순전히 그녀의 선택입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쉬기를 바랐지만 은주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제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정말 사과드립니다.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도 보상할 방법이 있을까요? 태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상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 모독입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주는 태호를 바라보았고 둘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골프장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회원권은 취소되고 입장도 금지됩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원권 취소요? 그것도 관대한 처사입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만약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은주가 원치 않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태호는 민수와 지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은주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전동 카트에 올라 서서히 멀어져 갔고 민수와 지연은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카트 안에서 은주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태호는 은주의 손을 마주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거야?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은주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참기만 하면 우리 아이도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태호는 은주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들이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에서는 여러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동료 캐디 미경이 제일 먼저 달려와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죠. 괜찮아. 9번째 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힘든 고객들이었을 뿐이야. 태호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강민수 씨와 이지연 씨의 회원권은 취소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골프장에 오시면 입장을 거부해 주세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경은 은주에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 태호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은주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캐디를 하겠어? 은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이렇게 필드에 있는 게 좋았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일을 겪으니 조금 회의감이 드네. 태호는 은주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난 여전히 캐디 일이 좋아. 오늘 같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로얄 그린스 골프장은 평소와 같은 고요함 속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햇살이 골프장 전체를 비추고 아침 이슬이 잔디 위에서 반짝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어제의 사건은 이미 클럽하우스 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태호의 강력한 권유로 오전은 쉬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캐디룸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이 가장 먼저 다가와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제 일 들었어. 정말 대단했다더라. 미경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그리고 태호 오빠가 도와줬고 다른 캐디들도 하나둘 다가와 은주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왔지만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주의 행동은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인 줄 몰랐대. 그 회원들 얼굴이 어땠어? 한 캐디가 궁금해했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변하더라고. 특히 강민수 씨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이 웃음소리 속에서 캐디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최은주 씨, 오늘 오후 예약이 있습니까?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시 예약이요. 김 부장님 팀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해 보이시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매니저의 태도는 전과 다르게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 느껴졌죠.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은주는 김 부장의 팀을 맡아 필드로 나갔습니다. 김 부장은 로얄 그린스의 오랜 단골 회원으로
은주를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변함없이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은주는 어떤 궁금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김 부장이 첫 티샷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어제 일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잠시 놀랐습니다. 소문이 이미 회원들에게까지 퍼진 모양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가끔 있는 법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 부장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은주 씨가 회장님 부인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부장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니진 않았으니까요. 김 부장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놀랐어요. 회장님 부인이 직접 캐디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가 골프장 전체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캐디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죠.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태호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김 부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강민수와 이지연이 사교계에서 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라. 앞으로 제 캐디 생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은주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계속 캐디로 일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됐으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야.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캐디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골프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은주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일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해.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지지할게. 그때 클럽하우스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태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본 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는 강민수가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연이 서 있었고 둘 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회원이라고요. 어제 일은 오해였어요.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두 분의 회원권은 취소되었고 더 이상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돈 내고 산 회원권인데. 민수가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등장에 민수와 지연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태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태호를 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회장님. 그게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였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태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회원권은 취소되었고 입장도 불가능합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태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민수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럽하우스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변에 있던 회원들과 직원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태호의 단호한 얼굴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용서의 의미였죠. 하지만 회원권 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골프장은 상호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어제 두 분의 행동은 그 가치에 어긋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죠.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3억이나 내고 회원권을 샀습니다. 그걸 그냥 취소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은주가 태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은주를 보자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주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중과 예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두 분은 어제 그 가치를 무시하셨어요.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망신당할 거예요. 다들 이미 알고 있어요. 로얄 그린스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민수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기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얼마든지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골프장의 원칙이 문제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회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로얄 그린스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민수와 지연의 얼굴에는 이제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지연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골프장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은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호도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은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태호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교환했습니다. 은주가 조금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분 다. 태호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원권 취소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희망 섞인 표정으로 태호를 쳐다보았습니다. 3개월 후에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때 회원권 복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주님. 민수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로얄 그린스의 모든 직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캐디들을요. 그리고 임신한 여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연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주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돌아가세요. 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3개월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곧 클럽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 내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호와 은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무릎까지 꿇을 줄은 몰랐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너무 과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태호는 은주의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골프장의 회원권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니까. 그걸 잃는다는 건 그들에게 큰 타격이었을 거야. 그래도 3개월 후에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받을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나 너는 나보다 더 너그러워. 사실 처음에는 회원권 취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민수 씨와 지연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태호는 은주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네. 사무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사건들로 그녀의 캐디 생활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 분명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캐디 일을 계속할 거야?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할 거예요. 적어도 출산 전까지는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테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캐디들의 처우도 개선되면 좋겠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캐디들에 대한 존중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일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느덧 강민수와 이지연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계절 속에서 로얄 그린스 골프장은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캐디로 일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회원들은 그녀를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일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은주는 그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조현우 회원이 티샷을 준비하며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있으니 방향 조절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은주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친절한 회원이었지만 요즘은 은주의 조언을 훨씬 더 귀담아 듣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강민수와 이지연이 정말 무례했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그들의 회원권을 취소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는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3개월 후에 재심사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니까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기회까지 주시다니. 회장님과 은주님은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은주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민수와 이지연에 대한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교계에서는 그들이 로얄 그린스에서 회원권을 취소당했다는 이야기가 화제였고, 그 이유가 회장의 아내이자 캐디인 최은주를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클럽하우스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더욱 큰 충격과 함께 퍼져나갔죠. 오후 일정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은주는 태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태호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 오늘 하루는? 태호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저를 그냥 캐디가 아니라 회장 부인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요. 태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은주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사람들은 금방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은주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민수와 이지연에 대한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대요. 그들이 사교계에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몇몇 모임에서 그들을 배제했다고 하더군.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은 아니길 바라.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들이 교훈을 얻길 바랐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길 원한 건 아니니까요. 걱정 마.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갈 거야. 태호가 은주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월 후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좋은 소문이 될 테니까. 그때 태호의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캐디 처우 개선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제안한 대로 캐디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어. 휴게 시간 확대, 임산부를 위한 특별 휴식 공간, 그리고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신고 시스템도 포함했지. 은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지. 사실 이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은주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겠네요. 태호는 은주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엄마를 두게 될 거야. 용기 있고 지혜롭고 너그러운 엄마를.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왜 캐디를 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어.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 골프장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은주는 캐디룸에서 새로운 처우 개선안에 대해 동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캐디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은주 덕분이야. 미경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은주는 쑥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캐디들은 은주를 중심으로 모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이런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어떡하지? 미경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회장님 아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는 여전히 같은 은주예요. 그냥 배가 조금 더 불러졌을 뿐이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소리는 캐디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문득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인정받고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따스한 햇살이 골프장 전체를 감싸는 아름다운 가을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이 지나가며 은은한 자연의 향기를 실어 날랐죠. 강민수와 이지연 사건이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로얄 그린스 골프장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배가 더욱 불러져 캐디 일을 조금 줄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권유로 그녀는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기로 했고 나머지 날은 골프장 운영에 관련된 일을 도우며 보내고 있었죠. 덕분에 그녀는 육체적으로 덜 힘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주는 한 팀의 캐디를 맡아 필드를 돌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이제 그녀를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고 오히려 그녀의 캐디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홀은 왼쪽으로 약간 경사가 있으니 오른쪽을 겨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주가 12번째 홀에서 조언했습니다. 회원 중 한 명인 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주 씨의 조언은 항상 정확하더라고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 코스를 돌아봤으니까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정상무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곧 출산인가 보네요. 언제쯤인가요?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은주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캐디를 계속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상무가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캐디 일이 얼마나 전문성과 체력을 요구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은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만의 가치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에 도착해 정상무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은주는 캐디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경과 다른 캐디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은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파티야. 내가 곧 출산 휴가에 들어갈 테니 그 전에 같이 축하하고 싶어서.
은주는 감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캐디룸은 예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음료,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캐디들이 은주를 위해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은주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이런 걸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당연히 필요하지. 미경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알아? 캐디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내 덕분에 이제 회원들도 우리를 더 존중해 주고 있어. 다른 캐디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자, 케이크 자르자.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은주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음료를 나누며 캐디들은 은주에게 출산에 대한 조언과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동료애와 우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태호가 캐디룸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은주를 찾아 온 것이었죠. 아, 여기 있었구나. 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계속 진행하세요. 미경이 태호에게 음료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도 같이 하세요. 은주를 위한 파티니까요. 태호는 고마워하며 음료를 받았고 은주의 옆에 서서 함께 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볼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호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클럽하우스 테라스로 향했고 거기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 펼쳐진 골프장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봐. 태호가 서류 한 장을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캐디 사무실 확장 계획이야. 더 넓은 휴게 공간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휴식 공간도 포함했어. 은주는 놀라운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게 다 실현된다면 캐디들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캐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출산 후에는 그 프로그램을 내가 담당해 줬으면 해.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캐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태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골프장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워. 돈 많다고 다 잘난 게 아니라는 걸 너는 행동으로 보여줬어.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강민수와 이지연에게도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으니까요. 태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 그때 은주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세게 찼어요. 아마 우리 대화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태호는 안도의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은주의 배에 손을 얹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아가. 엄마가 좀 쉬어야 해. 은주는 태호의 어깨에 기대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한 뿌듯함이었죠. 다음 날, 은주는 평소처럼 캐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비교적 쉬운 팀만 배정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드에서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골프백을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돈 많다고 다 잘난 게 아니야. 은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 소중한 가치를 꼭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태호는 클럽하우스 창문 너머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은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그는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했습니다. 로얄 그린스 골프장에는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한 임산부, 캐디가 있었습니다.